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발표는 하루 만에 부정되었습니다. 공기 감염이라고 하니까 그럼 집에서 숨만 쉬어도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용의 의학적 의미와 만일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공기 감염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아닌 비말 감염이라고 알려졌는데 2일 전 중국에서 나온 공기 감염이 된다는 말에 모든 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하루 만에 중국 보건당국은 공기 감염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공기 감염은 아닐 거라고 다시 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의 차이는 전파력과 전파 거리와 차단 방법 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증상 전염이 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부인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조사단을 중국으로 긴급 파견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사실 여부가 더 확실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비말의 경우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인 침방울에 들은 바이러스가 전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서 마스크 등으로 걸러내기가 나름 쉬운 편이지만 공기 감염의 경우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인 에어로졸 상태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또한 비말의 경우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1,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고요. 공기 중에 한 10분 정도 떠 있을 수 있지만 공기 감염이 된다면 더 오랫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도 밀접 접촉하는 경우는 등급이 더 높은 마스크를 사용해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행히 공기 감염이 아니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변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기 감염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강제로 순환되는 큰 병원이나 대형 건물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비말 감염도 공기 감염과 유사한 전파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고요. 전염이 쉽다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 잘못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공기 감염이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바꾸고 생각하면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크기가 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폐렴을 공기 감염이라고 착각할 정도라면 전파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이야기고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수가 적어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단위 방역 체계와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기 감염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현재 생각보다 전염력이 높을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7번 환자의 경우는 장기침만 하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을 정도로 전파력은 생각보다도 심할 수 있고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넣고 격리 기준을 강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25번 환자에게 우한폐렴을 전파한 26번과 27번 환자는 한 사람은 무증상이고 한 사람은 가벼운 기침을 하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환자라고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벼운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 겁니다. 환자 주변을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환자가 전파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알게 모르게 전파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외출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이거는 비말 감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외출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 공기 감염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마스크의 등급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공기 감염이 된다면 1, 2m 내에 환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기 감염이 아니니까 1, 2m 내에 환자가 없다면 전염은 힘들 겁니다. 당연히 손 잘 씻는 것은 공기 감염이나 비말 감염이나 역시 모두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기 감염이 가능해도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말 감염의 주의사항에 추가되어서 공기 감염을 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감염이 된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비말 감염 주의사항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공기 감염이 된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도 전염시켰다는 의미인데 다행히도 공기 감염이 되는 다른 기존의 전염병도 거리가 멀어지면 전파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없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한폐렴이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환자에게서 전파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방역 대상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한폐렴이 대유행적인 중국에 최근 2주 이내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중국에서 체류한 모든 사람들을 자택 또는 시설에 2주간 격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몇 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자국민을 격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체류한 모든 외국인을 우리가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한폐렴 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방역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모든 보건 인력을 우한폐렴 전담으로 체계를 바꾸어 교육을 미리 시키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허둥지둥 체계를 바꿀 경우는 바로 시행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럼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한폐렴이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환자가 전염시켰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가능하면 외출을 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요. 만일 외출을 한다면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손 잘 씻는 것이 좋습니다. 우한폐렴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되고 있다는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훨씬 우세합니다. 다들 우한폐렴 걸리지 않게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